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감범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들이대 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참 투자자분들께서 생소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수에서도 나왔듯이 다우는 강했고 나스닥은 좀 약했죠. 시클리컬 전통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말인데 이 차트에도 역시나 유감 없이 그런 시장의 특징이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철강, 철도, 에너지, 구리, 에너지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오늘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1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 얘기입니다. 이 인프라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상승했었고요. 철강, 구리, 알루미늄 상품 구분 없이 다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열연 코일 가격이 9월 선물 가격인데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톤당 1,89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련주들이 강세인 모습을 보였었고요. 북미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인 뉴코가 아메리칸 잡스 플랜의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코는 사상 최고치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S&P 500 상승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한편 US 스틸이라든가 프리포트 맥모란, 그 다음에 알코아까지 이렇게 동반 상승했던 날이었네요. 이것은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라는 이 협회에서 선정한 글로벌 철강 기업 순위입니다. 기분 좋게도 대한민국의 포스코가 11년 연속 경쟁력 1위를 수성했다고 합니다. 뉴코는 여기서 2등이네요. 그러니까 뉴코는 한국의 포스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뉴코와 포스코의 주봉 차트 비교입니다. 위가 뉴코고 아래가 포스코인데요. 딱 봐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뉴코가 훨씬 더 상승 탄력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미국에서 인프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수혜를 뉴코가 더 잘 받아먹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 철강 시장 내 수입산 비중인데요. 2015년에 29%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반면 그 이후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미국 철강 기업들이 충분히 잘 제조 능력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뉴코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코의 연간 매출 추이입니다. 2021년 꾸준히 그 전까지는 꾸준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2021년 갑자기 이렇게 매출 예상치가 340억 달러로 크게 우뚝 솟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패키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추가로 또 매출 반영이 되어서 예상치는 더 높아지겠죠. 네, 이번에는 뉴코의 에비타, 그러니까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뺀 영업이익인데요. 하늘색이 에비타인데 매출처럼 크게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지표인 EV 에비타라는 것입니다. 낮을수록 저평가이고요. PER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을 했지만은 실적 상승이 사실 훨씬 더 우수했었기 때문에 EV 에비타 이 멀티플은 이렇게 오히려 크게 떨어졌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 매력을 느낄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코는 연간 주당 배당금이 이렇게 꾸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상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뉴코는 최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게 1분기고 이게 2분기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2분기에 크게 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이 두둑해졌다는 거니까 배당 상향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배당 쪽 매력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배당주인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금상첨화죠. 네. 다음은 하락 종목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클리컬 종목들이 강세인데 반해 기술주들은 좀 소외가 됐죠. 모더나가 오랜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좀 뼈아픈 것이 마이크론이라든가 램리서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크게 내림세를 했던 게 눈에 띕니다. 그러면 오늘은 반도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2위를 기록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한국 투자자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의 사업부 매출을 비중을 보시면은 디램과 낸드 비중이 약 7대3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글로벌 디램 시장 글로벌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은 완전히 삼국지입니다. 삼성전자가 49%로 거의 절반을 먹고 있고요. 그 뒤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나라, 하이닉스가 오나라, 마이크론이
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낸드 플래시는 이것보다는 좀 플레이어들이 좀 다양한 경쟁 시장 체계예요. 여기도 삼성이 전체 시장의 한 3분의 1을 정도를 먹고 있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4개 회사가 또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마이크론은 그래서 디램도 낸드도 이류 회사다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론은 최근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10나노급 4세대 1알파 디램 양산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본격화되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미세 공정 개발 수준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공정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저께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트렌드포스가 PC 생산 업체들이 디램 반도체를 사전에 상당히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인즉 재고가 이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객사들의 재고가 많아지면 생산자 입장에선 좋을 게 없죠. 유럽과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약이 또 풀리면서 노트북 컴퓨터의 전반적인 수요가 낮아져가지고 디램 반도체도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이와 완전히 좀 대치되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키뱅 캐피탈이 개최한 기술 리더십 포럼에서 진스너, 이름이 데이브 진스너인데 진스너라는 CFO가 올해 하반기에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부분에서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특히 진스너는 마이크론의 재고량은 역사상으로도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하면서 생산 물량 관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노트북 수요가 준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게 노트북 쪽 디램 물량은 클라우드라든가 자동차 시장에서 들어가는 반도체량에 비해서 디램의 양이 상당히 적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인 IC 인사이츠에서 지난달 말에 보고서를 좀 냈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올해 전체 반도체 매출 상승률이 24%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램 부분이 작년에는 성장률이 8%였는데 올해는 41%로 전 부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뭇 지금 트렌드 포스와는 다른 의견인데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좀 소외감을 느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소중하시다고 볼 수 있는 우리 VIP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5종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은? 네, 테슬라 또 나왔네요. 또 나와서 또 쓸란데요. 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역시 중국 쪽 판매 물량 이슈였습니다. 중국 내 생산되는 차량을 MIC라고 불러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MIC인데요. MIC 차량들이 내수 판매가 너무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7월달 빨간색 보시면 되는데 6월달에 비해서 이렇게 푹 꺼졌죠.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역시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뭐 0.5% 빠졌는데 이 정도면 굉장한 선방을 한 거고요. MIC 물량을 중국 내에서 내수해서 안 팔고 수출 물량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출 물량까지 합친 총 판매 물량인데요. 수출 물량만 약 2만 대 정도 되거든요. 총 합쳐보니까 그러니까 6월달과 오히려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가 된 건데요. 사실 테슬라는 분기 초에 차량 판매를 굉장히 조금 원래 낮습니다. 분기 초에는 원래 차량 판매가 낮고요. 분기 말로 갈수록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차량 판매 푸시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올해도 그런 경향이 좀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8월부터 모델 Y 저렴이 버전이죠.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에다가 팔기 시작했기 테슬라의 수출허브를 기존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상하이 공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중국 내 판매 물량 데이터로서 이런 변화가 뚜렷해진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은 테슬라 공장별 생산 수준인데요. 원래 상하이에서는 연간 45만 대, 100% 가동률로 45만 대 정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총 60만 대 정도 뽑아내는데요. 최근에 이제 레이포 테슬라라는 이제 중국 내 이제 테슬라 정보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꽤 유용한 루머를 알려주는 사람의 트위터를 제가 트래킹 하는데 이 사람의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은 올해의 지금 생산 물량이 45만 대가 아니라 50만 대 정도로 좀 상향될 것이다 라는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만 대 지금 차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테슬라가 50만 대 팔았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대가 되면 이렇게 100% 성장이 달성되는 겁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이 앞으로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